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여러분, 이 글은 수필입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자기의 깨달음이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전달하죠. 그런 교술관례에 속하는 장르입니다. 자, 이 글은 왼쪽에 보시면 권호철이라는 이 작가 지은이가 책 한 권, 그러니까 책을 우연히 한 권 읽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건 뭡니까? 진로가 바뀌었다, 진로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진로가 결정되게 되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 때, 맨 처음에 고등학교 때 새에 관심이 많았어요. 새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우연히 친구로부터 어떤 책 한 권을 소개받고 새에 대한 관심이 별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학에 가서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사진가가 되죠. 그러니까 사진가란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은이 권호철 씨 이분이 사진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진 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읽게 되었던 책 한 권, 그 독서의 경험으로부터 모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죠. 진로가 바뀌고 진로가 결정되는, 그리고 이로부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는 아주 성공적인 행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자, 좋아하는 일 직업으로 갖게 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 수필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 직업은, 이때 제는 높임법을 쓰고 자신을 낮춰 표현하고 있네요. 자, 1인칭 서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인칭 서술자는 허구적 존재가 아니고 필자 자신을 직접 가리키는 거죠. 필자가 내세운 대리인이 아니라 필자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수필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천체 사진가입니다. 천체. 어떤 풍경을 찍는 게 아니라 천체, 밤하늘의 별들을 찍는 사진가라는 얘기죠. 뭐뭐입니다라고 하는 건 상대 높임법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들, 상대 높임법을 쓴다고 하는 거는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거죠. 독자에게 말 건네는 그런 어조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고, 따라서 친근한 어조를 갖고 있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천문현상들은 사진과 영상으로 찍는 일을 한다. 자기 일을 직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없던 직업이고 세계에서도 몇 명 없는 직업이야. 이런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일을, 바로 그건 천체 그 사진을 찍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었고 직업이 된 그런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얻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도 하대요. 부럽네요. 자, 그런데 별과의 인연이 책 한 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독서로부터 어떤 별과의 인연과 관심이 촉발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라고 하는, 자, 그 경험, 고등학교 때 책을 한 권 읽은 것이, 그 독서 경험이 자기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친구가 등장하죠. 그래서 대화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의 고교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네요. 자, 과거 회상입니다. 그죠? 과거로 들어가서 고교 시절의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북두칠성, 북두칠성,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유명한 별이죠. 국자 모양, 이렇게 국자 모양이 있는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는 국자 모양의 별 있죠. 별자리에. 자, 그 순간, 그 친구가 그 말을 꺼낸 순간, 필자의 마음 속에도 확 바뀌었대요. 관심을 갖게 된 순간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밤하늘의 별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쉽게 보게 된 거를 무척 신기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별자리 그렇게 알고 있어? 물어봤더니, 누가, 자, 제 친구는 저희 물음에 대해서 책상 서랍에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책 한 권을 꺼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별자리를 소개하는 책이었고요. 자, 그것을 읽으면서 별자리를 알아가고 있다라고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바로 그 순간부터 필자는 야자 시간 내내 책을 읽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야간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책을 읽게 됐다는 얘기네요. 잘했습니다. 네, 이런 시간이 또 있어야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림이 나오네요. 자, 멋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수많은 별자리 사진과 설명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손을 못 놓습니다. 야자 시간에 조금만 보려고 했는데 계속 그 책에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한테 잠깐 빌려만 본 것이 아니고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까지 했네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 책을 읽으며 밤하늘의 별자리를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일화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일화. 그럼 일화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란 뜻입니다. 자, 처음에는 그 책이 저 인생을 바꿀 줄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새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원래 관심사는 새였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이나 조류도감 같은 책을 보며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냥 별은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점. 여러분, 이때 이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해놔야 되겠네요. 여기. 자, 이거는 별에 관심이 있기 전입니다. 자, 하지만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자, 새로운 관심사는 바로 별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관심사가 뭐에서 뭘로 이동합니까? 자, 새에서 별로 관심사가 이동하는 거죠. 자, 관심사의 이동. 관심이 바뀌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책 때문에. 자, 새벽까지 별을 보다 지평선에 떠오르는 남쪽 물고기 자리 1등성 폼만하우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고, 자, 큰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선해지기도 했고, 자, 놀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감탄하기도 하고, 그 다음 망원경을 구입해서 더 깊게 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자, 독서가 점점 더 그 분야에서 깊어지게 되는 거죠. 자, 독서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독서의 확장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운이나 성단이나 은하 같은 책도 보고 행성 관련 책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자, 닥치는 데서 읽다. 자, 다독을 했다는 얘기죠. 다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분야를 탐구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탐독이라고 하죠. 다독과 탐독에, 자, 이제, 들어드는 단계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네요. 여러분들, 대학에 진학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개 방법이, 저기 적어볼게요.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 메모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천문 동아리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천문 동아리는 뭐 전문가 집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망원경이 좋은 걸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좋은 망원경을 갖고 있는데 그 좋은 망원경 가지고 이제 자, 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실망을 느껴. 왜 그랬을까요? 망원경으로 봤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실망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자, 그 망원경으로 봤을 때 그 사진에서 찍힌 것과는 달리 뿌옇게 보이기만 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 별자리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진이 되게 선명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선명한 사진들에 비해서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좀 크게 보이긴 하지만 어때요? 일반적인 눈보다는 잘 보긴 하지만 사진에 비해 보면 뿌옇게 보이는 거죠. 자, 망원경의 한계가 뭐다? 사진에 비해서 뿌옇게 보인다. 자, 이게 묶어봅시다. 여기에 뭐야고요? 망원경의 한계. 자, 사진에 비해서라는 말 여러분들 육안에 비해서는 잘 보이겠죠. 그러나 사진에 비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눈,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망원경이 낫긴 하지만 망원경은 결국 렌즈를 통해서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망원경의 한계. 그래서 그 한계를 뭔가 좀 극복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때부터 사진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자, 그럼 사진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망원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게 되네요. 자, 사진은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 그 색깔, 이미지를 아주 섬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카메라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하늘에 별을 찍는 천체 사진은 높은 전문성. 자, 천체 사진은 어떤 걸 요구합니까? 높은 전문성과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자, 사진의 원리까지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역시 이런 천체 사진을 찍기 위한 공부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습득하는 통로도 역시 책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찍기 위한 전문적 지식. 천체 사진 촬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습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카메라에 관련된 책을 모두 구해 읽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 카메라 관련 책, 그 다음에 사진 관련 잡지, 사진학과 친구들이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것들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연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덤볐습니다. 자,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직업으로 갖게 된, 취미에서 뭘로? 직업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계기를 준 거죠. 독서, 책 한 권이 진로 결정의 계기가 됐고 또 관심사를 바꾼 거죠. 새해에서 관심사를 바꾼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로 결정의 계기, 관심사를 바꾼 계기가 바로 독서였다고 하는 점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자,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별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사진을 찍지 않았을 거다. 그 책이 계기였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경험해 본다는 것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저는 지금까지 스케이트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 지금 스케이트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신어봤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몰라요. 알지 못해요. 만약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신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서리법을 쓰고 있네요. 신어보지 않았다면 직접 경험해지고, 자, 직접 경험이죠. 직접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어보지 않았다면 재능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좋아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난다. 능력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다르다. 그런 내 자신을 알기까지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내가 경험한 것까지가 나의 한계. 자, 경험한 것까지가 바로 나의 한계가 되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즘은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같은 경험 수단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엄청 많죠. 하지만 책만한 것이 없다. 자, 이 수단을 대조하고 있는, 이런 수단도 있지만 영화, 인터넷보다도 책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책이 좋으냐?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책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다.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자, 장점을 말하고 있네요. 자,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은 단편적인 정보나 를 주고 깊고 넓은 경험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하고 있네요. 둘 다 경험의 수단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자, 중학생 때 관심을 가졌던 새에 대한 지식도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여러분, 새에 대한 관심은 중학교 때, 별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된 건 친구가 별에 대한 책을 소개해주면서 갖게 됐죠. 고등학교 때.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자, 이 주의할 점이 새가 고등학교 때 있던 생긴 관심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생겨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새에 관심이 있다가 친구가 별을 보고 소개하는 책, 그 책을 보면서 관심이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새 지식도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체 사진을 갖게 되는 것도 한 권의 책 때문에. 자, 사진을 정말 천체 사진가라는 꿈을 이루게 한 것도 책이었습니다. 자, 새에 대한 지식도 책, 고등학교 때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책, 대학에서 사진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체 사진가라는 어떤 꿈을 이루게 해준 것도 책. 여러분들 전공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지식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고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어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독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다. 독서는 투자이다. 라는 얘기를 비유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참 고등학교 때 제보면 바꾼 그 책의 개정판 사진은 제가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네요. 깨알같이. 자, 자기가 운명을 바꾼 그 책을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네요.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책과 만나 더 크고 넓은 경험을 해보세요. 자,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유.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네요. 그죠? 독자에게 직접 권유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옆에 날개 부분 좀 볼게요. 독서가 어떤 장점이 있네. 첫 번째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좀 1번. 그 다음 관심사를 확장시켜주고 깊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간다면 꿈을 이루게 하게 된다. 그리고 직업까지 그걸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대학에서 그 전공을 해야지만 그쪽 분야의 전문가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공을 하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깊게 독서를 통해서 전공 안 한 분야도 전문가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어려운 글 아니죠? 자, 뒤에 학습할 정도 할 게 뭐 따로 없습니다. 자, 앞에 가서 맨 앞에 페이지 전체 정리 한 번 더 볼게요. 자,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교훈을 담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독서가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관심사를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기도 한다. 즉, 직업을 가질 수 있게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험 바탕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간단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시험을 잘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